자, 오늘 수업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난발 세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수업하는 내용은 난발 세팅법만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난발 세팅을 만들기 위한 댐 작업이라든가 마감 작업이라든가, 그죠? 그럼 그게 필요한 도구 사용법, 이런 방법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발 세팅을 하실 때 필요한 어떤 기법들에 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세팅 방법 중에서 난발 세팅이라는 것은 스톤이 보통 투명한 스톤들, 그죠? 투명한 스톤들 같은 경우는 빛이 많이 들어갈수록 더 희광성이라는 게 좋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이 스톤을 잡는 세팅을 하는 것이 발로 형성이 된다. 그렇죠? 발로 형성이 된다. 요게 이제 난발 세팅이죠. 난발 세팅. 여기 보시면 난발 세팅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은 반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스톤을 막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희광성이 좋게끔 빛이 많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 작업에 관해서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난발 세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재가 필요합니다. 선재. 그죠? 이 보석을 잡는 발이 선재이기 때문에 선재가 필요해요. 이 선재를 뽑는 방법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롤라 있는 부분, 그죠? 이렇게 생겨 있는 부분, 이렇게 생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 부분은 평한 면이 필요한 걸 뽑을 때 하는 거고, 이쪽 부분이 사각 선재나 원 선재 있죠. 원 선재, 쟤를 뽑을 때 이 부분을 뽑습니다. 이 부분 뽑을 때 마름모로 넣어서 조금씩 줄여가면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옆으로 이렇게 요만치 이렇게 살 같은 게 터져요. 이것이 나중에는 계속 이런 걸 무시하고 하면 이게 겹쳐지겠죠. 이렇게 다시 달라붙겠죠. 근데 이런 부분을 나중에 선재로 뽑으면 이게 가시래기 같이 일어나서 헬이라는 게 발생한다. 바닥에 떨어진다 이런 거죠. 바닥에 떨어져. 그럼 이거 일일이 주지 않으면 10g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제 나와보니까 8g이다. 그럼 2g이 없다. 공중분해됐다. 이게 이제 헬이죠. 이런 게 없어져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작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사각으로 만든 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지름 형태가 뭐 1mm다 하면 사각에서 여기 있는 이제 구멍새라고 얘기합니다. 구멍새 통해서의 인발기. 근데 이거는 실무에 가면 잘 없어요. 대부분 물론 이제 대량 생산하는 곳에는 기계로 되어 있지만 작은 공방 같은 데는 여기 있는 발판에다가 발을 이렇게 딱 잡고 선재가 여기 나와 있죠. 선재에 대고 인발집게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평반지 여러분들 재고 만들 때도 단조 망치로 쳐서 몇 번을 치고 나면 얘가 다시 단단해질 것이다. 그러면 다시
원 상태의 성질로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풀림이라는 작업을 했잖아요. 열 처리. 그러면 이 열 처리 작업을 이 선제 뽑을 때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예. 선제가 임박이를 통해서 구멍새를 통해서 이렇게 몇 번 나오다 보면 얘가 또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면 잘 뽑히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열 처리를 하셔서 다시 원 상태의 성질로 되돌린 다음에 이 작업을 계속 해주셔야지 계속 열 처리를 안 한 상태에 하면 중간에 끊어질 가능성도 많고 힘도 많이 듭니다. 이 선제를 여러분들이 열 처리하실 때는 선제가 이렇게 길잖아, 그죠? 그러면 불꽃을 여기부터 해가 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제를 이렇게 말아요. 이렇게 만다고 말아서 불을 이렇게 대고 또 찌짐 디비듯이 한번 반대로 디벼서 또 열칠이 이래 하셔야 되지, 이렇게 길게 놔놓고 이걸 이렇게 가면 일이 더 많습니다. 이제 이 말아가지고 불꽃을 이렇게 쭉 댔다가 한번 디벼서 또 한번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열칠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 요 구멍새에 점점 작아지잖아요. 작아지죠. 그러면 이렇게 오는데 이 구멍새에 뽑던 것을 더 작은 데에 처음 열려 하면 안 들어갑니다. 그죠?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선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앞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셔야 돼요. 좁기다게. 그죠? 갈아서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뺀 다음에 인발집게로 뽑으셔야 되고, 여기에 인발기에 구멍새 이 선재를 넣기 전에 초치를 하셔야 돼요. 초치를 어느 정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발집게로 뽑으셔야 매끈하게 잘 뽑힙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선재가 준비가 됐다면 제가 불꽃을 사용할 때 땜하는 방법이 땜 작업이죠. 우리가 작업이라고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먼저 공중에 띄어놓는 거예요. 공중에 태장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태장대에 구멍을 내서 불대를 이렇게 걸어서 불꽃을 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재료를 이렇게 잡고 땜하는 방법이 있고, 바닥에 놓고 바닥에 내화벽돌에 딱 얹어서 불꽃을 줘서 여러분들이 손 작업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대부분은 여기 있는 것이 공중에 띄어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열 전도율이 좋아요. 왜냐하면 열 발산할 게 없기 때문에, 공중에 띄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열 전도율이 열이 딴 것에 뺏길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띄어서 하면 빨리 열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습관을 핀셋 두 개를 여기 잡고 땜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태장대에 얘를 걸어서 불대를 딱 걸어서 작업을 하셔야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바닥에 놓고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각을 잡아야 하는 것들, 각 잡아야 돼요. 요렇게, 그죠? 이런 부분이 여기 이렇게 땜을 해야 돼요. 이게 각 잡아야 돼요. 땜을. 이런 거는 손을 양쪽에 핀셋을 잡고 이렇게 공중에 띄어서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한 줄로 이렇게 쫙 안 됩니다. 그래서
각을 잡아야 돼요. 90도 각을 잡아서 댐을 해야 될 경우는 대부분 바닥에 놓고 가셔야 돼요. 네,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을 해보셨을 때, 이거는 바닥에 놓지 않아도 댐이 가능하다 하면 될 수 있으면 공중에 띄어서 작업을 해요. 이 방법이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고 간혹가다 내화벽돌의 바닥에 넣어서 댐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선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준비가 되면 일단 십자가 형태로 이 부분을 댐을 하시면 됩니다. 댐을 하시면. 자, 댐이 정확하게 딱 되어 있으면 얘를 이런 형태로 꺾고 올리세요. 자, 이런 형태로 꺾고 올리십니다. 강제로 집게를 잡고 강제로 꺾고 올리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O자의 링을 2개를 준비하시면 똑같은 거 하셔도 상관없고 이보다 조금 더 1mm 작은 링을 준비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A라는 링, B라는 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1번 A라는 링은 스톤 있죠. 보석. 이 보석의 지름하고 외형이 같아야 돼요. 지름이 같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남발 세팅을 하려면 이 스톤이 안 내려가게끔 요 받침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 역할을 이 A가 하게끔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O-링을 첫 번째 링을 만드실 때 스톤하고 길이가 똑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그리고 두 번째 링은 우리가 이제 남발을 만들 때 이렇게 형성이 되면 좀 이쁘거든요.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쁘니까 이렇게 만드는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너무 작은 걸 이렇게 갖다 대면 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냥 똑같은 사이즈로 준비를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 동그란 오링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 지름이라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스톤 외형 지름이 우리가 5mm라고 봅시다. 그러면 자기가 오링을 만들었을 때 외형 지름이 5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한 이 선재가 1mm짜리다. 1mm짜리다. 그러면 여기서 1 빼면 중간에 3mm가 남죠? 그러면 3mm에 해당되는 파이프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바이스에 이 선재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재하고 바이스를 같이 잡습니다. 이렇게 같이 잡아요. 같이 물려 잡아요. 그리고 나서 이 선재를 손으로 요렇게 감으시면 돼요. 요렇게 네? 이렇게 감으시면 땡글. 그러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선재가 나와요.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서 그렇지 이게 똑같이 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톱대로 딱딱딱딱 자르면 요 링이 나오죠. 그죠? 어차피 계산된 사이즈잖아요. 안에 3mm짜리 와이퍼를 1mm짜리 선재로 감았기 때문에 이 전체가 5mm에 가깝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산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선재를 준비를 할 때 1.1이 될 수도 있고 0.9가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버니어 캘리파스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링을 이 파이프에 감으실 때도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가 이런 링을 딱 준비했으면, 우리가 처음에 5mm짜리 스톤 쓴다 했잖아요. 이 스톤을 이렇게 딱 얹어봐요. 얹어봤을 때 이 링이 안 보여야 돼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딱 원 링에 스톤을 얹었더니 이 링이 보인다. 이만치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라서 수정을 해줘야 돼요. 수정. 왜 그러냐면 남발 세팅은 요 링에서 발을 붙이고 났을 때 스톤이 딱 요렇게 맞아야 이 발을 옆으로 딱 제끼면 얘가 세팅이 됩니다. 이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고, 만일에 여기 오링에서 차이가 나면 어떤 현상이냐면 멀잖아. 이만치 간격이 있잖아요. 이걸 세팅 집게로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쪼아도 이 간격이 있기 때문에 세팅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된다. 그러니까 세팅을 쉽게 하려면 마무리해서 세팅 집게를 아무리 세팅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난집인, 그죠? 이 난발을 잘 만드셔야 돼요. 제가 텐션 세팅하고 조각 세팅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텐션 세팅 할 때도 T자 모양으로 정확하게 0.2가 모자라게끔 파서 해야 된다. 조각 세팅 할 때도 모양 자체가 이 안에서 놀지 않게끔 정확하게 파야 된다. 이것만 정확하면, 이런 것만 정확하게 해놓으면 세팅하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텐션 세팅할 때 모양을 깔때기 모양으로 팠다. 그럼 아무리 세팅을 열심히 해도 이쪽으로 튕겨 올라온다. 너무 깊게 조각 세팅을 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쁘게 발을 이렇게 만들어도 요 안에서 자꾸 빙글빙글 돈다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발 세팅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남발 있죠, 남발. 그죠? 이 남발을 얘와 스톤과 정확하게 일치하면 남발 붙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남발이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은 땜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준비한 제가 요렇게 생긴 이 안에 먼저 첫 번째 링을 이 안에 먼저 끼워야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더니 바깥으로 돌리는 분도 있대. 바깥에는 의미가 없어요. 안쪽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위에서 봤을 때. 자, 근데 이게 좀 정확해야 돼. 우리는, 여러분들하고 저는 세공 작업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완벽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어요. 1년을 하고 2년을 했을 때 발전이 있지, 어렵다고 해서 대강하면 꼭 평생 대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완벽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위에서 보석을 세팅하고 났을 때 이렇게 딱 대각선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처음 하니까 뭐 대강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땜을 했다. 이거 완성해도 어중간한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 링을 끼워서 요 발을 맞출 때 자기 눈에
자기 눈에는 정확하게. 예. 근데 자기 눈에는 정확하다라고 봤는데 가르치는 사람이지 그보다 더 잘 만드는 사람이 봤을 때 약간 삐뚤다가 했을 때는 자기 눈을 그게 수정해야지. 자기 눈에도 삐뚤면 남들도 삐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일단은 초보자니까 자기 눈에 봤을 때 정확하게끔 일단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땜을 하죠. 땜을 이렇게 딱. 땜을 여기 딱 놓고 여기 1번 먼저 1번 먼저 땜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남발댐은 굉장히 가는 것들이 가깝게 붙어 있어요.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댐을 하면서 남발이 같이 녹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꽃은 항상 작게 두툼하게, 큰 작업할 때는 크게 두툼하게, 좁빗한 게 아니라 두툼한 파란불, 이게 핵심입니다. 작은 두툼한 파란불을 딱 갖다 대면, 물론 산세척은 다 하셔야 돼요. 댐 하기 전에는 무조건 산세척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댐은 깨끗한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죠? 더러우면 때문이 붙지 않아요. 댐을 달아서 핀셋에 달아서 여기에 열을 딱 준 다음에 어느 정도 열이 됐다 싶을 때 댐을 여기 딱 갖다 대면 핀셋보다 이 제품이 열이 더 많으면 댐은 여기에 딱 달라붙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열을 딱 주면 이 부분이 딱 녹아서 댐은이 딱 됩니다. 이거는 딱 됩니다. 하면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쉽게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 정도면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처음부터는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 파란 불, 두툼한 불, 작은 불꽃을 써서 댐을 여기 놓으면 이게 댐은이 딱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댐은이 녹음과 동시에 이 부분이 찰나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같이 녹을 가능성, 댐은 녹았네 해가지고 핀셋을 잡았던 핀셋을 불꽃에서 여기 멀리 떼는 순간 얘가 같이 녹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댐은이 녹았다 싶으면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기에다가 바람을 불어. 바람을 불어서 순간 댐은을 식게 한 다음에 불꽃으로부터 핀셋을 이 제품으로 멀리 떼내야 돼. 왜냐하면 바람을 불지 입으로 바람을 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천천히 떼내면 그 순간에 얘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댐은이 녹았다 싶으면 댐은이 액체가 싹 붙었네 하면 입김으로 바람을 불어서 댐은을 식힌 다음에 식었다 싶으면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떼시라 이런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냥 댐은 녹았네 해서 핀셋으로 딱 떼면 그 찰나 동안 녹을 수도 있다. 너무 작고 가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방법을 이제 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첫 번째가 끝나면 두 번째 건너편에 오셔야 돼요.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건너편 하는 방법은 똑같이. 그죠? 때문이 돌았다 녹았다 바람 불면 때문이 식거든요. 굳으면 그때 핀셋으로 불꽃에서 멀리 옮기시라 이런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예쁘게 발이 이렇게 딱 땜이 되겠죠. 땜이 딱. 제가 여기도 있는데 그려놓을까? 이렇게 딱 되겠죠. 그죠? 발이 형성이 딱 땜이 딱 예쁘게 딱.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필요 없는 부분을 이제 없애주셔야 돼요.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을 잘라내면 잘라내. 그럼
요것만 딱 남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반지에다가 이 부분을 땜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 주셔야 될 게 A와 B를 땜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두께의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두께를 서로 땜했기 때문에 이 양쪽에만 불 주면 땜이 다 흘러갔어요. 근데 지금은 A와 B가 다릅니다. A는 가늘고 B는 두껍다. 똑같은 재료, 똑같은 두께를 땜하실 때는 불꽃을 요 중간에 딱 대고 있으면 땜이 됐는데, 지금은 이 중간에 이렇게 불꽃을 딱 대고 있으면, 파란 불꽃 중간에 컬러 한번 써볼까? 이렇게 딱 대고 있으면, 이 부분은 빨개져요. 근데 이 부분은 그냥 하얘. 근데 이 부분은 땜이 준비가 될 정도로 밝게 되는데 이 부분은 아예 하얗습니다. 그건 뭐냐면 똑같은 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는 부분이 먼저 열을 받고 두꺼운 부분은 열을 아직 안 받는다. 자, 그러면 A와 B가 두께나 크기가 다를 때는 반드시 두꺼운 쪽에 먼저 불꽃을 주세요. 먼저 불꽃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하얀 데서 빨갛게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불꽃을 이렇게 이 부분을 딱 대면 얘는 가늘고 작기 때문에 금방 아랫부분하고 온도가 같아져서 땜이 형성이 된다. 이 작업을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A와 B가 두께가 다를 때는 두꺼운 쪽에 불꽃을 먼저 딱 주고 있다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땜하기 좋은 온도로 되었을 때 가는 재료에 불꽃을 살 옮겨가면 가는 재료는 작은 불에도 금방 땜이 될 수 있는 땜 작업이 될 수 있는 재료의 온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금방 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법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다면 남발을 반지에 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땜 작업이 딱 끝났다. 그죠? 땜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팅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스톤이 이렇게 딱 우리가 예쁘게 딱 맞췄으니까 세팅. 그러면 이 스톤을 반지와 같이 바이스에 물려가지고 고정을 딱 하세요. 고정을 딱 하고 나서 세팅 집게라는 게 있어요. 세팅 집게. 이 세팅 집게로 양쪽으로 힘을 처음에는 이쪽에 가하세요. 위쪽에 가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이 부분에 가해서 이 부분이 얘와 더 밀착되게끔 딱 가하세요. 일단은 이 부분을 가고 나서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요 윗부분에 세팅 집게로 세팅을 딱 하면 얘가 이런 모양으로 딱 발을 잡겠죠. 네, 이렇게 발이 이렇게 잡혀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발이 길 필요가 없네. 그럼 아예 이 정도부터 아예 없애가지고 시작하시는 분인데 발이 작으면 세팅 집게로 이 부분이 눌려지질 않아요. 네. 너무 작아서 이 부분이 꺾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은 테이블보다 조금 길게 준비한 상태에서 세팅 집게로 일단 이렇게 눌려놓고
톱대 있죠. 톱대. 절단기를 사용하지 마시고, 절단기, 니프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단기를 사용하면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톱대로 어느 부분을 자르냐면, 요 테이블과 그들의 중간 부분을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자르셔야 돼요. 이 방향으로. 어떤 분들은 요렇게 자르시는 분들이에요. 요렇게. 이렇게 수평으로 자르면 이 발이 가늘어져요. 이렇게 가늘어집니다. 요렇게 자르면 발이 이렇게 가늘어져요. 요렇게 잘라야 발이 이렇게 도톰해지거든요. 그래서 자르는 방향은 요렇게, 위치는 테이블과 그들 중간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세팅 집게로 이렇게 했지만 이 부분이 약간 떠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보석하고 남발이 약간 떠가 있는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만들어 써도 되는데, 약 사각 같은 어떤 정을 가지고 이 부분을 약간 사각 45도로 딱 치면 이 부분이 조금 더 밀착이 됩니다. 밀착이.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줄 작업을 통해서 이 발 부분 있잖아요. 이 발 부분을 둥글게 줄질하면 남발 세팅이 끝이 납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까칠하게 이렇게 좁빗하게 해놓으면 사용을 하다가 옷 같은데 이렇게 걸려서 이 발이 이렇게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세요. 그래. 하고 나서는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 매끈하게 손이 흘러간다 하면 잘 된 것이죠. 근데 뭔가 좁빗하게 걸린다. 그러면 이 좁빗한 부분은 언젠가는 사람 옷에 걸려서 발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매끈하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작업한 것은 남발 세팅이죠. 남발 세팅. 보석의 어떤 휘광성을 좋게 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투명한 보석이나 투명도가 좋은 보석은 이 남발 세팅을 주로 합니다. 남발 세팅을 주로 하는데, 핵심은 선재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데, 물대 작업도 공중에 띄어서 하는 작업도 있고 바닥에 대서 하는 작업도 있다. 공중에 띄어서 하는 작업이 보통 많이 쓰는데, 내화벽돌 위에 바닥에 놓고 작업하는 경우는 각을 맞출 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야 될 때 필요하다. 그리고 남발 만들 때 링 작업을 할 때 보석의 길이에 맞게끔 딱 맞아야 세팅하기가 쉽다. 그죠? 쉽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그리고 남발을 이렇게 땜을 할 때도 정확하게 대각선으로 딱 맞게끔, 그죠? 딱 맞게끔 해서 땜을 해야 나중에 일이 없다. 그리고 항상 작업은 여러분들이 완벽하려고 애를 쓰시는 게 좋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땜 작업하실 때 두께가 두꺼운 거와 가벼운 게 있을 때는 두께가 두꺼운 쪽에 먼저 열을 준 다음에 어느 정도 땜 작업이 가능한 온도가 됐으면 불꽃을 이렇게 옮겨가면 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팅 집게로 이 부분 전 아래쪽 부분을 먼저 한번 대각선으로 눌려준 다음에 위쪽을 눌려서 발을 이렇게 눌려주면 되는데, 처음부터 발을 너무 짧게 자르면 이 부분이 눌려지질 않는다. 길게 어느 정도 테이블 위까지 한 다음에 세팅 집게로 누른 다음에 톱대로 테이블과 그들 중간 정도로 이 방향으로 절단을 해서 줄질 작업을 이렇게 하시면
난발 세팅이 완성된다. 말씀드렸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수업은 난집 작업을 한번 해요. 난집. 그죠? 유색 보석이나 색이 있는 보석이나 투명도가 TL이나 STL이나 O인 스톤들